자, 시장이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지수 부분이 일단은 뭐 긍정적입니다. 월등히 긍정적이에요. 이제는 마음만 우리가 조금만 다스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월봉 자고 일어났더니 계속 올라와 있더라. 뭐 이런 기준이죠, 사실상.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계속 양봉의 흐름이 연출돼 있는데 2015년도 말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단은 어차피 그 시가가 여기였고 2015년도 그리고 종가가 여기였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15년도 말 기준에서는 종가의 기준인 거죠. 그 이후에 흐름이 되는데 금리를 인상한 그 시점 이후에 차트 또 코로나19 이후에 연출돼 있는 그 차트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일단 월봉 기준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은 어찌됐건 눈 뜨고 일어났더니 시장은 올라가 있더라. 한 달 푹 자고 일어났더니 한 달 푹 쉬고 일어났더니 눈 뜨고 일어났더니 월봉상의 흐름은 강세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을 못 견디는 거죠. 어떤 걸 못 견뎌요? 나는 내 눈으로 본 가격 그 기준까지 쉽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또 내 눈으로 본 그 의약품 쪽의 변동성 그러한 흐름대로 쭉쭉쭉 뻗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으로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버거워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2019년 이후에 그럼 한번 좀 놓고 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인데 주봉으로 볼까요? 저기 2018년도 최고점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2018년도 1월 이후에 시장의 지수를 최고점을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미끄러졌는데 이제 디커플링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디커플링 상태 이후에 이제 그 시세를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어때요? 거래량은 우리가 그 예전에 윤정두가 33년 전에 주식 맨 처음 할 때 그럴 때 기준에서 거래량을 놓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객장에서 시장에서 시쳇말로 거래량이 터지면 뭐 주가 강세를 띈다. 거래량 터지고 밀리면 뭐 급락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의 해석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뭐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전표를 넣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거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매수매도 이런 시스템 매매로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조차도 그 불법이다. 잡아드리겠다 해놓고 그게 2018년 발표인데도 지금까지도 뭐 잡아드리긴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그 제재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터져지는 종목들 막 3억 주씩 막 이렇게 터지죠. 비이성적인 거래량, 그 거래량하고는 의미가 없고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 실질 대금이 실리면서 시세를 끌고 가느냐인데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시세가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준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굉장히 막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저도 다소의 흥분 상태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감추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흥분을 좀 감추고 있어야 되는데 뭔 소리냐면은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미만, 4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지금은 뭐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것도 정부 정책이죠. 뭐 정부 정책이고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고 저 거래 대금이 왜 터질까의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는 사실 의약품 쪽하고 그 밖에 쪽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변동성을 크게 주는 쪽에 거래량 거래대금 실리는 거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 거래대금 실리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좀 비이성적이라는 건데 어쨌든 비이성적인 흐름이 됐다 할지라도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주죠. 거래대금이 실리면서의 흐름.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량에는 사실상 눈에 이렇게 띄지 않아요. 3월, 4월, 5월 뭐 거래량 빵빵 치고 올라갈 때 그때보다 거래대금 더 터져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시장 해석이 중요한데 이러한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면서 일주월봉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눈 뜨고 일어나면은 시장 고점은 계속 넘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급성만 좀 배제하자라는 거죠. 조급성만. 어떤 거. 와 의약품처럼 상한가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기준. 그거만 조금 배제하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현대차의 흐름 18만 원 넘길 걸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위에 저 매물이 소진돼야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이죠. 우리는 거래량을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아니 교육 받는 게 그게 우습습니까?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스스로들 아시잖아요. 교육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이제 배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진짜 처음 해가지고 난 잘 몰라 이러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모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근데 예전부터 매매를 해오셨던 분들, 뭐 우리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도 젊으시지만 다른 데서 뭐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다 하셨지만 기준 거래량 우리가 현대차 400만 주 잡아놨잖아요. 400만 주 대비해서 지금 동시효과 기준에 그 또 이후의 기준에 또 지금 10시 36분 기준에 400만 주에 30%면 120만 주예요. 11시 기준 잡고 35%로 치면은 400만 주에 35%면 140만 주죠. 지금 170만 주 터져 있어요. 그럼 170만 주에 35%로 나눠주고 100으로 다시 해볼까요? 177만 주 나누기 35 곱하기 100. 주가가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오늘 500만 주 넘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준 거래량 400만 주 받잖아요. 500만 주 넘기는 흐름이다? 그럼 저거를 매매를 못해요? 우리가 바보예요? 거래량 없을 땐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거래량 없을 때는. 저 16만 7천 원에 사면 16만 7천 원에 사면 좋겠는데 사셨으면 되지. 어차피 우리는 이 고점들 다 넘기는 흐름에서 창피하게도 남들 들으면 창피한 거지. 이런 탄력적인 흐름 이후에 이 고점에 차익 실현을 안 했단 말이죠. 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이잖아요. 거래대금 보여드려요? 거래대금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자, 거래대금. 요 기준을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더 잘 보이겠죠. 거래대금이 어때요? 앞전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래대금 있어요? 예? 없었단 말이에요. 5년 만에 18만 원을 넘겨 5년 만에. 이런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다시 52주 고가 5년 만에 넘긴 그 고가를 튀어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를 무서워서 못 산다면은 안 되죠. 시장은 눈뜨고를 할 때 올라가더라요. 그러면 왜 자꾸 못 움직이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냐 이거죠.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우리도 의약품이 지금 25% 있단 말이에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일단 어찌됐건 수익 기조고 그리고 신풍제약은 뭐 차익 실현한 거는 둘째 치고 새로 편입한 게 중요한 거니까 새로 편입한 물량은 지금 소폭의 조정이에요. 오늘 등락범위 수익 내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근데 의약품 쪽의 변동성이 원체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심 종목 쪽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관심 종목에도 의약품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예? 오늘 자체 흐름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방안에서 이제 단기 매매 원활하시고 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새로운 종목에서도 매매를 잘 하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변동률을 좀 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지금 봐보세요. 우선주 매매할 거야? 세미시스코 상한가인데 이 종목이 617억이에요. 매매 안 돼. 그럼 GMB 코리아라든가 운수장비 쪽에 성창 오토텍이라든가 성창 오토텍도 안 돼. 800억이라. 아까 루비소프트인가요? 얘도 안 되고 1000억 미만이잖아. 보락 같은 경우에 이제 1800억이니까 보락, 세미시스코 그래도 둘 다 2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고 EM 코리아 이제 급등 나와서 19% 급등 나와서 이제 2600억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거죠. 오스템 올라와서 1000억이고 오늘은 더 그래 더. 오늘은 더 그래. 그러면 실질 등락률 상승률 상위 20 종목에 항상 우리 종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20 종목에 우리 종목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떠나서 다 2천억 미만 3천억짜리 하나 있네. 10%짜리 우선주네. 이것도 우선주 안 되고 YCM 2,700억짜리가 10% 나머지는 다 그 이하예요. 나머지는 다 10% 이하. 그러면 10% 이하 종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여러분 등락률 보시면 만도 우리가 들여다보던 종목이 아니에요. 들여다보고 있었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기아차,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만도, 현대위아
다 들여다보던 종목이.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자체를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뭐 롯데케미칼 우리 방안에서 20만 5천 원에 그 킹님께서 올려주셨나요? 킹님께서 저도 가물가물한데 이 킹님께서 20만 5천 원에 말씀해 주셨고 고점 뚫고 가네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미 20만 3천 원에 대화를 하고 20만 5천 원 넘기고 이날 52주 고가 20거래일 고가 뚫고 그리고 이틀 눌리고 오늘 기준에 20거래일 고가 21만 6천 원 뚫고 올라갔을 때 다시 들여다본 게 21만 4천 원 3천 원이었죠. 거기에서 등락범위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쪽의 흐름을 화학업종 오늘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크게 밀렸다가 많이 돌려놨어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KB금융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하셨던 분들의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올해 2월 이전에 정상적인 매매 나 하이닉스에서 대박 났어요. 현대 삼성전자에서 대박 났어요. 이런 기준. 또 DB하이텍에서 대박 났어요. 이런 기준. 뭔 소리냐면 우리 삼성전자를 1월 달에 전략 매도를 때렸죠. 삼성전자 1월 달 문자 사인 보면 전략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2016년 이후에 2번 차익 실현한 거 2번. 자, 삼성전자 전략 매도 사인 나간 거. 보실래요? 삼성전자 1월 9일 9시 22분에 뭐 산 게 있어야 전량 차익 실현했겠지. 산 게 있어야. 이날 차익 실현이 안 됐어요. 사실은. 이 가격이 이탈이 안 됐어. 이날. 장중에 이탈됐다가 돌려놓고 돌려놨을 때 이 가격을 올려놨는데 하이닉스 98,000원. 이날 이탈이 안 됐어. 그래서 DB하이텍도 3만 원 넘겨서 차익 실현하고. 어찌됐건 1월 9일이 그 기준이란 말이야. 57,500원, 하이닉스 98,000원, DB하이텍 29,000원. 그러면 이 종목을 12월에 편입해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그럼 보시면 돼요. 저런 차익 실현에 문자가 나가고 행복해하고 와 눈 안 나. 삼성전자에 대박 났어요. 우리가 5만 원에 들어갔거든. 사실상. 그잖아요. 5만 원에 들어가서 1월 9일 날 매도 사인을 냈는데 이때 장중에 꼬리 달고 내려왔다 돌려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익 실현한 건 사실상 요잖아요. 6만 원 넘기고 6만 1,000원. 윗꼬리 달릴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 기준에 이 상승률을 행복해하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12월에 편입해서 5만 원에 편입해서 6만 원 20%야. 2달 만에 삼성전자에서. 물론 뭐 삼성전자 2달 만에 20%면 허벌나죠. 말 그대로. 뭐 하이닉스 똑같은 기준점에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눈높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LG전자의 지난달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 8월 초에 보름 만에 25% 올라오고 8월 기준에 30% 올라와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만족해 하세요. 근데 외부에서는 또 제 스스로 윤정도 스스로가 야 이거 왜 시즌에서 상한가 잡아먹고 신풍제약 비이성적인 폭등 랠리 다 잡아먹었는데 그게 성에 차겠냐고. 그 결론적으로 76,800원 돼 있지만은 이 그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이때 8만 원 미만에서 편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8만 원 미만에서 편입해서 10만 원 넘겨서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10만 원 수준 요럴 때. 그죠? 14일 날. 그러면 얼마에 8만 원이죠? 25%거든. 근데 이러한 흐름을 지금은 그렇게 움직여도 지금 하이닉스 빼고는 IT가 다 움직였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5월 말 대비해서 보세요. 5월 말 대비해서 혹은 이번 대비해서 뭐 3월 저점 그런 거 뭐 필요도 없어. 5월 말 대비해서 그렇다면은 변동이 중간중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21%거든요. 이거 만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방안에서는. 근데 윤종두가 괜히 위축돼 있어. 삼성 전기 마찬가지야. 이게 뭐 지금 저점 대비해서 17%가 작습니까? 8월 중순 대비해서 또 최근 들어서 안 작거든. 근데 윤정두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윤정두가 괜히 대박 내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는 그런 쪽을 가지 말고 진짜 그대로의 흐름. 우리가 3, 4월 달에 네이버의 기준에서의 그 흐름. 네이버 한번 문자 사인 이거 너무 크게 잘라놨어요. 권 부장님 이거를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권 부장님 생각을 해봐.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야? 어디다가 PPT에 써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한 10개씩? 10개씩 잘라주면 땡큐 하겠습니다. 한 10개씩이면 되지 않나? 그 PPT에 넣을 때? 그 정도면 잘 보이지 않아요? 수익 인증이든 뭐든?
기간별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7만 원대, 18만 원대 계속 편입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3월 달에 두들겨 맞고 쭉쭉 밀려버렸어요. 쭉쭉쭉.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덜 밀리고 빨리 돌릴 때 절대 네이버 같은 경우엔 매도하지 마십시오. 4월 달에도 비중 유지하십시오. 그러다가 4월 22일 날 17만 원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자로 또 매수 사인 드리는 부분은 네이버의 비중 유지. 그러다가 21만 원 목표로 17만 원에 15에서 20% 편입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재매수 사인을 드리죠. 왜냐하면 우린 비중을 채우고 있고 신규 가입자를 그렇게 뭐 폭락장에서 막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바닥에서 다 헤매고 있었지. 뭐 네이버만 바닥이었어요. 결국은 많이 돌려진 그런 상황에서도 17만 원, 또 18만 원, 19만 원, 19만 원, 19만 5천 계속 편입을 잡아드리죠. 계속. 결국은 좀 일찍 차익 실현했어요. 22만 3천 원 이탈시 이렇게 해놓고 결국 23만 원 뭐 그런 라인에서 전량. 그 다음에 가져가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위쪽에서. 그리고 요거 5월 10일 날 전량 매도 사인 뭐 그 이후에 다 팔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간 거죠. 그 네이버,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5월 달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편입해서 얼마에 30% 비중을 네이버 30% 그거 정리한 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30%. 응? 그 기준에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시장 흐름 잘 본 거고, 시황 잘 본 거고. 여기서 50만 원대, 60만 원대 그대로, 응? 60만 원 전후에서 편입을 기준 잡았죠. 지금 우리, 내부에 이제 권 부장님이 이거 다 잘라줬단 말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날짜별로. 자, 4월 10일부터, 다 이렇게 활용해 먹잖아, 이거 다. 그죠? 4월 10일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4월 10일 이후에 수익 뭐 이런 그 기준에서 설정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편입 사인을 드린 것이, 5월 8일 맞나요? 5월 8일 뭐 그때쯤부터요. 그때쯤부터로 해가지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면 4월 10일 밑에서부터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때 뭐 10% 5% 10% 수익 들어가서 4월 10일 날 당일 날 8% 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갔죠. 50만 원 갭상승 그게 4% 그리고 52만 9천 원이면 이게 얼마예요? 30조가 넘는 가격이에요. 33조가 넘는 35조가 넘는 35조 넘는 종목 8%에 따라붙어서 당일날 60만 3천 원 그렇게 해서 당일날 15% 20% 수익 내고 나온 거예요. 시즌 이번에 29만 원 차익 실현한 거랑 똑같이 60만 원 59만 원 차익 실현했는데 문자가 변동이 너무 크니까 58만 원에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6월 4일 6월 10일 내리 매수죠. 내리 매수 비중 30% 채운 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뭘 팔아서? 네이버 팔아서. 여기까지 30% 채운 거죠, 이제. 여기까지. 6월 4일 날. 그러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차익 실현한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대로 40% 50% 수익을 낸 거고. 6월 11일부터. 그렇게 하고 이걸 그대로 시즌으로 또 7월 달에 옮겨왔죠. 시즌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러한 흐름을 눈높이를 윤정도도 이제 낮춰야 돼요. 시장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걸 맨날 방송 갖고 나가고 다 했지만은 우리가 주력으로 들이질 않아요. 변동이 너무 커서. 4월 3일, 6일 뭐 다 있어요. 2월 19일, 4월 3일, 4월 6일. 가격이 얼마야.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 들이다가 7월 8일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삼형제 차익 실현하고 의약품 30% 비중에서 다시 시즌으로 14만 3천 원부터. 그러니까 18만 원 수준의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17만 원, 16만 원 또 편입. 그 막판에 좀 힘겨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뭐 150% 이상 수익 낸 이후의 흐름이라서. 그러니까 시즌도 150% 200%를 7월 달에 내버리니까 사고 팔고 감안하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축제 분위기에서 지금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이제 비이성적인 종목이 제한적이란 말이야. 시즌도 이번에 29만 원에 잘 팔았지. 마지막 문자 27만 7천 원 27만 원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7만 원
기준이 아니라 29만 원대 3분 동안 딱 넘긴 가격인데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한국정보인증 VI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고 그러면 이제 잘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권 부장님 삼성전자 6만 원 돌파 하나만 다시 올려주세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량차익 실현 그거 누가 보낼 수 있는 문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0% 25% 수익 축하합니다. 전량차익 실현 말이 됩니까 그게? 아이 진짜 가슴에 손 얹고 뭐 우리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한 40% 50% 수익 난 거죠. 그렇게 수익을 내고 그 다음 범위부터 한직할 뭐 3만 원대 들어갔던 거 11만 원까지 몇 번을 차익 실현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에 지금 힘겨운 거죠. 그러고 나서 네이버 30% 비중의 수익 다 잡아먹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0% 비중의 수익 다 잡아먹고 시젠 30% 비중의 수익 다 잡아먹고 나머지 단타 친 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 잡혀서 가는데 그 변동성의 수익이 이제는 다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신풍제약도 변동성이 수익 날 때도 얼마 크게 나지도 않고 눌려도 사실상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체적인 시장을 해서 특히 오늘이 좀 그래요. 근데 오늘이 좀 그러지만은 우리가 오늘이 힘겹다는 게 아니라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죠. 사실은. 만도 8% 올라오는 거 봐. 오늘이 상당히 행복한 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주력으로 비중 70%까지 채워놓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신규로 채운다면은 50%뿐이 이제 못 채우죠. 주가가 다들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신규 채워놓은 70% 채워놓은 IT가 어찌됐건 남들보다 덜 가고 못 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어리광 부리는 거고 제가 더 빨리 갔어요. 제가 더 많이 갔어요. 냅두면 수익인데 뭐 제가 빨리 가면 어때? 맨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수익은 못 내잖아요. 맨날 시젠처럼 수익은 못 내잖아. 뭐 손절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손절이 나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조금만 버팅기면 또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장세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자동차 쪽의 기준도 현대차에 17만 8,500원, 17만 9천 원인데 이 현대차에 18만 원 공방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시겠죠. 오늘 18만 원 찍었단 말이에요. 52주 고가를 넘기는 그런 흐름, 18만 2천 원의 흐름을 오늘도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 지금 무료 채팅방에 보니까 그거 보고 좀 웃겨가지고 저 매물벽도 많고 아니 52주 고가 5년 만에 뚫은 곳이 그럼 매물이었겠어? 근데 오늘 이거 시각적으로 보는 이게 매물벽이 많아? 바본 거지? 이런 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질문 주셨잖아요. 514님이 주셨나? 아니 누가 주셨는데? 그래 답변 우리 유료 채팅방에서 답변 다 주셨잖아요. 매도 호가가 많은 쪽, 매수 호가가 많은 쪽. 매수 호가가 많은 쪽은 하락입니다. 장중 내내 하락인 거예요. 오늘 뭐 아시아나 IDT 거래량 별로 없으니까 동국 SNC 이쪽도 매도 호가보다 매수 호가 많을 건데 이건 좀 이렇게 됐네. 팽팽하네. 좀 희한한 케이스고. 저기로 볼까요? 거래량 기준에서 등락률 기준에서 좀 특이한 종목.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매수 호가가 잔량이 많아요. 월등히 주가가 빠지는 종목 보면 주가 빠지는 종목 보면은 하락률 비이성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이 있나 오늘? 없는데 거래량도 이쪽이 많고 세진 뭐 장이 좋으니까 뭐 그렇게 월등히 빠지는 쪽도 없고 여기도 매수가 많죠.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그런 게 많아요. 일단 여기도 매수가 많고 동국 SNC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이쪽도 매수가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위로 안 사겠다는 거야. 누가 사 위로 안 사? 그럼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한다? 누군가가 위로 세게 들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23,700원부터 25,000원까지 누가 세게 들어올려버려. 그럼 매수 잔량이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죽어도 안 쌓이죠. 위에는 매도 잔량 무지하게 쌓이겠죠.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기준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잔량이 작죠. 그럼 이거 17만 원까지 17만 4천 원까지 다 깨고 내려간다고 쳐봐요. 그럼 매도 잔량이 쌓이겠어요? 안 쌓여요. 매도 잔량. 죽어도 안 쌓여요. 밑에는 매수 잔량 무지하게 쌓이겠지. 떨어지는 물량 받으려고. 결론적으로 팽팽하게 싸워지는 쪽은 매수 잔량, 매도 잔량 비슷비슷해요.
근데 대형주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 어때요? 삼성전자 2배가 많죠. 하이닉스 어때요? 8만 원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해 주는데 매도 잔량이 많아요? 매수 잔량이 많아요? 매도 잔량이 많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 여기도 지수가 지금 계속 뚫고 가요. 지수 뚫고 가면 얘 어떻게 돼? 뚫고 간다니까. 이거 뚫고 가요. 이거 다 이제 뚫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거래량 터져 있는 쪽. 오늘 KB금융도 움직이는데 거래량 좀 더 터져야 돼. 매도 잔량이 많죠. 이 매물을 소화하고 가는 거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같으면 KB금융 갖고 있으면 이거 밑에다 던지겠냐고. 아까 무료방에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수익 못 내 죽어도. 수익 못 내. 무슨 소리냐면은 현대차 매물벽이 많아서 이거 못 들어요. 500만 주, 600만 주 거래량 터지는 날에 이걸 못 들으면은 뭐 얘가 그러면 매수 잔량이 쌓이고 매도 잔량이 없다니까. 이건 결국은 지수가 지금 조금 움직임을 주잖아요. 예? 지수가 오늘 고점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거 다 뚫고 가요. 만약에 오늘 못 뚫는다. 오늘 못 뚫더라도 급락은 없어. 시장에 폭파되지 않는 한. 이런 날 사는 거라 그랬죠. 매물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예를 들어 갖고 계시면 위에다 올려놓지 밑으로 막 집어 던질 거야? 오늘 같은 날 4% 움직이는데 야 이거 여기 또 고점일 것 같으면 막 밑으로 던질 거야? 안 그렇죠? 대부분 위에 걸어놓죠. 외국 기관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넷마블의 경우도 18만 원 돌리면 이제 꼬리가 절반이에요. 앞전에 여기서도 18만 8천 원 꼬리 절반이어서 그때 따라잡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매수 잔량이 더 많아요. 이거를 벗겨내려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세게 들어올리는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야? 외국인 기관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 선호 창구도 매수여서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잡아가는 쪽이 뭐 지금 5위 밑으로 있는 뭐 다른 창구가 있다. 뭐 외국계가 여러 군데 들어온다. 예를 들면 그럼 그쪽에서 어느 한 시점에 매수세를 쭉 넣어서 빠바바바방 하고 평상시에 500만 주 가까이 터졌으니까 이게 사상 최대치 거래량이에요. 또 이번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통과했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었고 그런 찰나에 시장이 2450, 60 찍고 나서 눌렸고 시장 눌림목 대비해서 변동이 컸던 종목의 눌림목 버겁지 않고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빠바방 치고 올라가는 거 빠바방 치고 올라가 18만 3,500원 치고 가. 그리고 나서 매수 잔량이 거기에는 안 쌓이죠. 거기까지는. 위에 매도 잔량이 쌓이겠지.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18만 원까지가 아니라 18만 3,500원까지도 아니고 치고 돌리면 매도가 적어지고 매도가 많아지고 매수가 적어지죠. 그럴 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눌려져 있더라도 거래량 없이 눌린 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중 없으신 분들의 저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